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올해 도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각 시군에 투입됐습니다. 바쁜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양양군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지역에 맞지 않아 수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농가를 돌아보니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군의 한 축산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 출신의 해먼드 씨. 장기 근무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E9 비자로 입국한 해먼드 씨는 3년째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축사협회 안정적인 숙식이 제공되는 주택까지 마련돼 최근에는 네팔인 동료 한 명이 합류했습니다. 시험하면 합격하면 여기 와서 일할 수 있어요. 7년 됐어요. 애기는 3년 됐어요. 고령화로 인력마저 부족한 시군에서는 바쁜 농사철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E8 비자는 농가 부담이 적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9,168명이 도내 16개 시군에 배치되는데 홍천군과 횡성군, 평창군 등은 1,000명대 수준입니다. 개별 농가와 직접 계약하는 농가형 외에도 시군이 지원하는 공공형도 규모가 늘어나 정선군은 지역 농협을 통해 14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없는 시군은 속초시와 양양군 두 곳인데 농업 비중이 높은 양양 지역 농가에서도 계절형 외국 근로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당장 필요하면 저희도 신청을 하죠.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빨리 얼른 이 조치가 치러져야 되는데. 다만 외국 근로자의 숙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대 조건이 부담이라 이 부분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양양군은 관내 농가가 소규모 영농 형태이고 일부 과수농가는 수확철 단기 기간에만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조건이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에서는 5년 전 농업 분야 내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하기도 했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최근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이 잇따라 원주를 찾아 훈련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축구협회가 적극적으로 선수단 유치에 나서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건데요. 축구에 대한 지역 내 관심과 열기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그 속에는 큰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푸릇푸릇한 잔디가 펼쳐진 원주 종합운동장.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이 가벼운 달리기와 공돌리기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오는 9월 U20 월드컵 출전을 앞두고 있는 20세 이하 국가대표 선수단입니다. 이어 열린 연습 경기에선 실전 감각을 높이고 조직력을 다지기 위해 구슬땀을 흘립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이 잇따라 훈련지로 이곳 원주 종합운동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원주시 축구협회도 선수단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17세 이하 국가대표 선수단이 아시안컵을 앞두고 원주를 찾아 마지막 당금질을 했고 다음 달에는 성인 여자 국가대표팀과 U22 축구대표팀도 원주에서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 여건과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프로팀이 없어도 높은 수준의 잔디 상태를 유지 관리한 것도 주요했습니다. 그 전담 인력이 두 분이 배치돼 있어서 주기적으로나 고정적으로 시설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잔디가 아마 다른 구장보다는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세대별 정상급 선수들의 기량을 직접 볼 수 있어 지역 유소년 축구 선수나 학부모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이렇게 축구를 보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대표팀이 와가지고 경기를 하면 저희도 좀 많은 걸 보고 아이에게 좀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저렇게 열심히 하면은 너희도 대표팀이 될 수 있다라고 꼭 얘기 좀 해주고 싶습니다. 원주시 축구협회는 대표팀 훈련 유치로 지역 내 축구 열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그 속에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조명타와 같은 부족한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나아가 시민구단 창단과 전용 경기장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어떤 우리 구장 관련된 거라든가 그다음에 전용 구장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우리 프로 우리 K3라는 K4 지금 시민구단 창단하는 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향들을 가지고 정책들을 지금 펴려고 지금 계획들을 잡고 계시고 현재 원주에서 활동하는 축구 클럽은 22개 팀, 소속 동호인만 4,800명이 넘어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비록 현실은 프로축구 경기 하나 치를 수 없는 실정이지만 전용구장 건립을 향한 관심과 노력은 포기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목조 건축물은 몇 층일까요? 대전의 높이 28m, 7층짜리 국내 최고층의 목조 건축물이 선보였습니다. 30톤 화물차로 50대 분량의 목재가 사용됐는데 지난 2022년 동해안 산불로 불에 탄 소나무도 활용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만들어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 위로 거대한 나무 기둥과 보가 층층이 연결돼 7층짜리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대전 관저동에 들어선 높이 28m, 7층 규모의 국내에서 가장 높은 목조 건축물입니다. 내부에 그대로 노출된 나무 기둥과 보는 단단한 국산 낙엽송으로 만들어졌고 천장과 벽면, 난간도 모두 나무로 돼 있습니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로 기존 최고층 목조 건물보다 2층이 더 높습니다. 30톤 화물차 50대 분량의 목재 1,449세제곱미터가 사용됐는데 이 가운데 약 70%는 순수 국산 목재입니다. 특히 옆 건물과 이어지는 통로 바닥에는 지난 2022년 동해안 산불로 까맣게 그을린 소나무가 다시 쓰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불에 탄 나무들이 혹시 그 재질이 좀 약화되거나 그럴 거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이 불에 탄 나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걸 고려했고요. 목조 건물이 화재나 지진에 취약하다는 우려와 달리 불이 나도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2시간 동안 견딜 수 있고 규모 5.6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나무가 썩지 않고 목재로 활용되는 만큼 242톤의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는 덤입니다. 건축물을 목재로 지으면 그 자체가 탄소를 저장하게 됩니다. 특히 국산 목재를 사용하면 그 탄소 저장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에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나무를 엇갈리게 겹겹이 쌓으면 콘크리트보다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아 미래의 콘크리트로도 불리는 만큼 산림청은 공공건축물부터 목조 건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투표소 664곳을 확정하고 모든 세대의 투표 안내문과 전단형 선거 공보를 발송했습니다. 강원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664곳 가운데 663곳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마련했습니다. 또 거소투표 신고인 4천여 명에겐 거소투표 용지와 거소투표 안내문, 책자형 선거 공보를 발송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앞둔 마지막 휴일인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강원 집중유세에 나섰습니다. 춘천 신사호 사거리에서 열린 유세에는 춘천 출신 윤호중 총괄선대 본부장이 참여해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를 지킬 후보는 이재명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전투표 이후에는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강원 방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춘천과 원주 등을 포함한 두 번째 순회 일정을 조율 중이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는 31일 춘천과 원주, 속초, 강릉 등을 순회하며 강원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전국의 원양어업과 화물선 탑승자 3,051명을 대상으로 한 선상투표가 오늘부터 29일까지 실시됩니다. 선상투표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되는 종사자들로부터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실시되는데 선관위가 팩스로 투표용지를 보내면 선장 책임하에 투표한 뒤 다시 팩스로 선관위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도내에선 외항 화물선 탑승자 38명 등 모두 49명이 선상투표를 하게 되는데
시군별로는 원주 13명, 강릉 10명, 춘천 8명, 동해 7명, 속초 4명 등입니다. 강원도가 대학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 119곳을 최종 선정하고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강원권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70개 기업, 창업 패키지 사업에 49개 기업이 참여하며 사업화 자금과 시제품 제작,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강원도는 미래기술을 선도하려면 지역대학의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이 중요하다며 대학 기반 창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FC가 광주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터진 김동현의 페널티킥 결승골에 힘입어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원은 어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1 15라운드 광주FC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상대의 핸드볼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주장 김동현이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6승 3무 6패, 승점 21점을 기록한 강원은 서울을 밀어내고 리그 7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강원은 오는 28일 저녁 7시 30분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FC 안양과 맞붙습니다. 2025 강릉 단오제 본행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 20주년을 맞는 강릉 단오제는 내일 강릉 남대천 일대에서 본행사가 시작돼 28일엔 제10회 국제무형유산 도시연합 ICCN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